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2부입니다. 2부에서는요,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감이 이제 딱 장착이 되면 큰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1부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러니까 작은 목표로 이제 그 성취감을 누려서 어떤 승자 효과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작은 성취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자꾸 모여가면 자기가 이제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큰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거시적인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나는 장래 이렇게 할 거야. 지금 막 직장 상사한테 막 두드러 깨지더라도, 그래요. 자, 뭐, 짜증나면 짜증 내십시오.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저의 그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야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나의 멋진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만 세워놨다고 해서 또 이제 그냥 목표 이러고 나면은 또 잘 지켜지지 않으면 또 자존감이 훅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사실 자존감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힘드는데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다이어트랑 거꾸로 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살찐 사람들 막 살 1kg 빼는 데는 그렇게 애쓰고 이렇게 막 빼놨는데 한 끼 막 잘 먹으면 막 한 2kg씩 확 찌잖아요. 이거랑 반대인 것 같아요. 자존감은 올리는 데는 굉장히 몸 쓰고 땀 흘리고 애써야지 되는데 떨어지는 건 딱 한 방에 팍 떨어지는 거거든요. 막 바닥 친다 이런 소리 듣게끔. 그래서 이제 그런 첫 번째 단계로 그런 작은 성취들을 해서 이제 좀 승자 효과를 누린 다음에 이제 큰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일단 굉장히 또 잘게 이렇게 쪼갤 필요가 있어요. 막 뭐 3년 계획이면 1년씩 나누고 그걸 다시 12개로 나누고 그럼 하루에 나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잘게 쪼개서 그래서 가장 그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뭔가 하면 성취일기예요. 성취일기. 제가 원래 메모 좋아하는 거 아시죠? 노트 쓰는 거.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좀 뜸했던 것 같아요. 성취일기라는 거는 이런 제일 앞장에다 제일 자기의 목표를 딱 쓰세요. 내가 오늘 2019년이죠. 그러면 2022년 몇 월에 이런 것을 달성한다 라고 딱 쓰는 거예요.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2019년 지금 이제 이렇게 1년씩 쪼개서 그럼 오늘 할 일이 어떤 거였는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뭐 지금 뭐 20 며칠 날에는 뭐 이런 거를 했다.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면서 이런 거를 해냈다. 이런 성취일기를 날마다 기록하는 거는 목표에 어떻게 성공할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을 가장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뭐 남들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신경이 쓰이는 걸 어떡합니까? 성격상.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하면, 난 남의 눈 너무 신경 써. 아예 대놓고 그러세요. 이제 막 말씀을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원래 그러면 이제 막 피곤하고 힘들고 불편하게 사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인생 한 번뿐인데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남을 신경 쓰지 않도록 신경 쓰일 때마다 매일매일 그러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어떤 그런 훈련 방법이 어떤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사실 남을 신경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 남의 눈치 보고 신경 쓰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저절로 호감형 인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감 높이는 데 집중해야지 내가 호감형으로 보이려고 남을 이렇게 눈치 보고 남 신경 쓰는 거는 굉장히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착한 사람 콤플렉스 이렇게 남 막 신경 쓰고 이렇게 막 싫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나 하나 그냥 참으면 그만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뭐 내가 이 대목에 톡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뭐 저는 반대합니다. 뭐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도 어색해질 것 같고 막 뭐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 상사나 동료가 굉장히 나한테 무례하게 했어요. 그런데 막 무례하게 하고 그런데 나는 이제 막 그냥 나 하나 참으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거절의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면 쓰고 그렇게 하면 사실 가면을 써야 될 때도 전략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자존감은 떨어지죠. 자존감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이렇게 속이 왜 고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속이 고른다고. 속이 고른 거예요. 고른 거.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의 눈치를 봐야 될 땐 봐야 되겠지만 어떤 선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내가 정해놓은 이 선까지는 배려하고 양해하고 용서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을 넘어 들어오는 거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때서는 이제 어떤 타인의 눈치에 너무 그렇게 절절매거나 그렇게 연연하지 말아야지 라고 나의 선을 지켜야지 라고 스스로 날마다 마음 훈련을 하시는 거 그런 거 자존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남한테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 듣고 참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쟁취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선을 지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더 이상 넘어 들어와서 나를 상처 입히는 거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는 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지키는 데 있어서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존감 형성 요소 때문에 형성 요소 중에 내 환경을 내가 컨트롤한다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내가 보호막을 치는 게 바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딴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내 보호막을 지금 치고 있지 않나? 그런 게 없었나?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나의 보호막을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기준을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5번째 뭔가 하면요, 외모에 신경을 쓰셔야 해요.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말은 이렇게 눈도 이렇게 성형 수술하고 코 높이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남한테 호감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노력을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호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거를 요소를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놀랍게도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이런 거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다행이긴 한데 사실 믿어지진 않죠. 사실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러면 호감이 가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호감을 줄 수 있는 외모는 어떤 건가 하면 밝은 표정, 그 다음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이렇게 균형 잡힌 어떤 몸. 여기서 균형 잡힌 몸이라는 거는 이렇게 늘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몸을 방치해서 이렇게 살이 찌거나 너무 마르거나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체격이 크신 분들도 건강하게 운동하고 잘 먹고 나 원래 체질적으로 이렇게 살집이 있어. 그래도 정말 윤이 나고 건강해 보이세요. 그런 분들은 호감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함부로 다뤄가지고 몸이 이렇게 남 보기에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감의 요소라는 거죠.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지킬 수 있잖아요. 내가 입는 옷 중에 제일 단정한 옷 입고, 그 다음에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밝게 웃고,
미소 짓고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그리고 바른 태도, 이렇게 허리를 딱 펴고 앉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걸을 때도 꾸부정하게 걷지 않는 거, 이게 허리를 펴고 앉는 거, 이게 거의 그 모델들이 하는 거 막 흉내 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사실 이렇게 허리 펴고 앉는 거 일반인들 사실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앉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에 신경을 쓰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왜 약간 외모 컨설턴트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강의를 들어보면 자기가 이렇게 예쁘게 하고 막 자기 마음에 들게 화장도 하고 옷도 이렇게 차려입고 이러면 자기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일 때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잘 나가는 상황이야. 막 이렇게 되면은 막 허름하게 이렇게 막 슬리퍼 찍찍 끌고 다녀도 전혀 괜찮거든요. 내가 막 지금 막 성취하는 게 너무 많아. 아주 잘 나가고 있어. 그럼 막 슬리퍼에 반바지에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나갔다가 우연히 뭐 옛날 동료를 만나거나 이래도 뭐 거리낌이 없는 거죠. 아, 누구야? 막 이렇게 해서 나 이게 집 앞에 나오느라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 뭐 잘 지내. 이렇게 해도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그럴 때 막 그렇게 추레한 외모로 어떤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는 막 되게 창피하고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좀 이렇게 실패를 겪거나 좀 지금 상황이 어렵거나 그랬을 때 더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막 퇴사하고 막 집에 문제가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될 때 막 얼굴색도 너무 안 좋고 막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막 머리도 막 엉망으로 이렇게 막 아무거나 입고서 이렇게 막 나갔다가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도망가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딱 맞닥뜨려서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왜 이러고 나갔을까?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진짜 엉망으로 망가졌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좀 곤란을 겪고 있을 때는 더 단정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차리고 거울을 딱 보고,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스스로 이제 외모에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케어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마지막은요, 나의 자존감 높이는 방법 중에 마지막은, 남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남의 자존감을 높여줄 때 나의 자존감이 동반 상승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동반 상승한대요. 참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거는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존감 높여주는 거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줘야지. 이건 어떻게 하냐면 쉬워요.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전면적으로 몸을 딱 돌리고 다 앉는 거예요. 딱 정면으로. 그래서 온 몸을 다 그쪽으로 향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몸을 좀 이렇게 숙이고, 나는 당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완전히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눈을 맞추고 들으면서 막 중간에 뭐 이상한 리액션 있잖아요. 막 딴짓하고 막 문자 보고 잠깐만 전화 받고 막 이러면 하고 뭐 계속 얘기해 듣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 막 문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경청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공감하고 맞장구를 치고, 그리고 막 이제 조언을 또 요청할 때는 내가 생각한 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하면서 질문도 해주고,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그러면 상대방의 자존감은 쑥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럼 나의 자존감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저 사람의 자존감을 올려줘야지, 그 마음이 바로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 2부에 걸쳐서 나의 자존감 높이는 방법,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아져야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6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